첨단 패키징에 지금 이게 핵심이죠. 어드밴스 패키징 이쪽에 내년에 2조 쓴답니다. AI를 통해서 보안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네. D램을 GPU하고 딱 붙여서 하겠다. 이게 캐시 D램이에요. 원래 HBM이 있을 때 왜 GPU랑 따로 했을까요? 붙이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또 삼성전자 얘기는 하루 걸러 하루씩 계속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만큼 네.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는 꿈틀꿈틀 그러니까 모멘텀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 아닐까요? 빙고! 아니 빙고하면 뭐 상이 있어야지. 네. 뿅망치요? 네. 삼성전자가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은 왜 이를 가냐면은 지금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렇죠.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무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성과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적자폭 많이 줄였을 겁니다. 네. 그거 한번 나올 때 그러면 실적 장세 비슷하게 또 3분기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는 그때 한번 보시고요. 보니까 첨단 패키징에 지금 이게 핵심이죠. 어드밴스 패키징 이쪽에 내년에 2조 쓴답니다.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네, 2조 쓴다. 근데 인텔하고 또 손잡는다고 얘기도 나오네요. 첨단 패키징 할 때 이걸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뒤처지니까 뭐 여기저기 손잡으면서 막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패키징에 2조 씁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장비 들어가야죠. 네, 발주 막 나올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왜 그래서 후공정 쪽을 그렇게 강조드리고 HBM 에이 저 주가 올랐다가 자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쪽은 투자하는데 장비 들어가야죠. 네, 이제 발주 타이밍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테스트 패키징 이쪽에 대해서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다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제부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 디램입니다. HBM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2025년부터 나오는데 캐시 디램이 이게 얘기가 지난번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구체화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번엔 구체화시키게 하네요. 이게 우리 다음 버전에 HBM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건가요? 예. 지금까지 HBM은 메모리를 쭉 샀잖아요. 안 샀습니다. 디램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 오히려 내재화를 한다. 내장화를. 다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배열이 그랬죠. 그 CPU 딱 두고 중간에 이렇게 쫙 돌려서 HBM을 올리는데 됐고 다 필요 없고 CPU 위에 바로 올라갑니다. 디램이 그냥 쏴버립니다. 두 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2.5D 패키징으로 갔다가 3D 패키징으로 할 때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중간에 인터포더나 기판 관련돼서 뭐 범퍼 다 필요 없고 그냥 3D 배열할 때 딱 두 개로 끝내자 이렇게 간다는 목표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HBM으로 뭐 쌓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얘기하는 또 일대 변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량 하나로 끝내겠다. 야심차긴 한데 그때 잡을 게 이제 발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또 이동이 그냥 아예 뜨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 이동 속도에 대해서 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되는 것도 이제 잡아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계속 업데이트는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대세는 HBM. 아니 HBM입니다. 또 HBM 3E 뭐 P 그다음에 4 뭐 다 나오기 시작하죠. 4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이 될 거라는 뭐 평가들도 있어요. 기대를 하는 곳들도. 가봐야죠. 뭐 예. 지금 시점에서는. 네. 가격하고 또 그걸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무조건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은 위주되는데 다 볼 게 따로 있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나왔던 거 보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단기 모멘텀 정도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자동차 쪽의 전장 쪽에 대한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자동차가 잘 팔려야죠. 이게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면서 전장 쪽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쉬울 것 같고 게다가 이 업체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면
여기가 대부분이 아직 모바일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모바일 쪽의 실적들 지금 기대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아직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개인적으로는 세코닉스는 뭐 또 쭉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뭐 매매 잘하셨으면 일단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쭉 내려왔을 때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엔비디아 협력업체예요. 그러면 앞에 엔비디아 붙었는데 뭔가 일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지금 자율주행 쪽은 이제 상용화 되는 것 따라 맞추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테마 성격으로 움직였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저기 저 볼펜 컨디션 항상 체크해가지고 저 뭐지 노트북 펜 이상 있으면은 저 청구합시다.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 내 마음속의 가격은 100만 원. 주인 마음이지 뭐. 아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 주인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 AI 소프트 쪽에서 이제 AI 영상 진단 어제 루니소프트 해가지고 상당히 강했어요 저쪽. 다 미리 다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런 거 얘기 안 드리고요. 내가 대신 얘기해줬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얘기할까봐.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뭐 잘 갔습니다. 잘 갔고 제가 좀 길게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짧은 매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잘 틀리는데 맞히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블로그에 또 뭐 100% 이상 수익 났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올리시는데 그거 저한테 아이 내가 미리 얘기한 보람이 없네. 아이 꼴보기 싫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 갖고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움만 드린 거고요. 약간 후추 살짝 해드린 거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루닛은 이제 증자액이 막 나오고 하면서 조금 좀 복잡해지는데 네. 시총 3조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 없는 비중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뷰노를 조금 더 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긴 루닛하고 뷰노하고 네. 서로 그 의견들이 어디가 더 낫냐 좀 충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단기 성과랑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실적이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 될 쪽은 뷰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시총 1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이라도 저 이 단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니 왜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안 했다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지금은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또 더 올라갈 룸이 있다. 룸은 있다고 목표는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삼성 쪽인데 삼성도 AI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지금 보여주면서 9월 12일 날 무슨 서밋 행사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삼성 SDS 강조 많이 드렸던 엠노 이 두 가지는 또 제 갈 길을 가는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게 소프트웨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과 나오는 쪽 그리고 돈 버는 쪽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주먹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움직였다가 빠졌다가는 그런 쪽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성과 나고 돈 되는 쪽은 레벨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계속 체크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들 계속 추적하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부터는 AI가 돈 버는 쪽은 이제 제 숙제입니다. 또 계속 털어야죠. 네, 이쪽은 돈 될 것 같다. 지금 조금 팁만 드리면 AI를 통해서 보안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네. 근데 이게 한국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결합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이제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보안에 대해서도 딱 좀 그것까지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비용 들어가고 뭐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또 성과가 돈이 된다. 2탄이 될 것 같아서 또 한번 잘
그렇죠. 보고 이게 보니까 네. 미국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업종에 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네. 한국은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테마인데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도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일단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발견하면 혼자 네. 아니, 네. 다 같이 찐시황에서 공부하고 털어야지. 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네. 찐시황 언제 뭐 계속 되는 건 안 털면 그냥 잘라버려. 아, 주말진 시황이 네. 사정상 중단되겠습니다. 네. 뭐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중단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잘 터시라고. 아, 예. 잘 터시는 그날까지 쭉 간다. 아, 뭐 중단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뭐 이런 느낌. 노. 알겠습니다. 어너덜 프로젝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 쪽이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품 가격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레벨업 됐다고 추격 매수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이제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쫓아가도 만약에 확인되고 좀 긴 거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들어가도 넓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수급 나온 종목 보니까 BH는 이제 또 애플 쪽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 흐름들 또 애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인테크는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AMR에서 가장 안 올라간 종목입니다. 네. 네, 이쪽에서 뭐 T로보틱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그 뒤를 따라가는 V1텍 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코인테크가 아닐까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캐시드랩? 예, 캐시드램. 캐시드랩. 그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게 아이씨. 단독 뉴스로 나온 건데 삼성전자. 단독 뉴스. 우리 CPU가 있어. CPU. 음. 이게 그 CPU는 컴퓨터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CPU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하려면 기억하는 소자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메모리가 D램이 있어. 어떻게 있었을까요? 따로 있어요. CPU하고 D램하고 따로 있다고. 그렇죠? 근데 D램이 생각보다 CPU 입장에서는 빠르지가 않아. 빠르지가 않아요, 의외로. 빠르지가 않다고. CPU가 더럽게 빠르거든. D램은 더럽게 안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CPU 안에 네. 캐시가 있어요. 숨겨놓은 캐시가 아니고 캐시가 있어. 캐시하는 뭐냐? D램에서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CPU 안에다가 캐시 메모리로 따로 놓은 게 있어요. 원래 CPU는. 그거를 캐시용 SRAM이랍니다. 그건 D램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CPU가 있는데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의외로 느려 D램이. 그래서 그 용도로 따로 조그맣게. 그러니까 D램이 용량이 100이다. 그러면 그거에 한 20 정도 안 되는 거 그거를 CPU 안에다가 조그맣게 갖다 놓은 게 있다고. 그게 캐시용 메모리야.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하죠? CPU 안에다가 메모리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CPU가 점점 발전을 해. SRAM이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게 짜증나. 너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은 AM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CPU 있잖아, CPU. 네. 그 캐시 메모리를 빼서 여기 CPU가 있고 SRAM이 여기 있는 걸 빼서 위에다 적층시켰어요. 나는 CPU 본연의 그 능력을 확장할 테니까 SRAM 너 위에 올라가서 내 위에 붙어 이렇게 따로 빼서 적층을 했거든요. 여기 캐시용 SRAM이에요. 근데 D램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D램이 캐시? D램은 따로 있다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할 때 HBM 장에서 HBM 어떻게 보면 HBM도 D램이죠. HBM 여기 있고 CPU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HBM은 D램인데 층을 8층, 12층 쌌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하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 왜? GPU 입장에서는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데 GPU는 캐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GPU도 캐시처럼 필요한 게 있다. HBM 그거 말고 HBM 속도 많은 거 좋은데 여기 떨어져 있지 말고 너 밑으로 와 라고 해서 D램을 GPU하고 딱 붙여서 하겠다. 이게 캐시 D램이에요. 근데
원래 HBM이 있을 때 왜 GPU는 따로 했을까요? 붙이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어.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붙으면은 속도도 빠르고 붙어 있으면 파워 컨섬션도 확 줄고 뭐든지 좋거든요.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HBM 할 때. 성능 이게 연결시킬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가 됐었는데 했었다. 실패했던. 실패하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그냥 HBM 하자. HBM 따로 하는 거. 그러니까 GPU가 따로 해가지고 요건 적층하고 요거는 적층하지 말고 GPU는 적층하지 말고 D램 끼만 적층해서 이 밑으로 인터포저를 해서 연결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터포저.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걸 25년에 개발 양산을 하겠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성능으로 보면은 뭐 전력 소모가 60% 줄어. 아니 붙으면은 당연히 확 줄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전력이 줄고 전력 소모가 줄고 속도가 빨라지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패션이다. 그러니까 삼성 쉽진 않을 말고 것이다.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시도했다고. 근데 이번에 인텔하고 같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텔이 후발주자고 아. 삼성도 후발주자니까 이걸 한번 혁신적으로 붙으면 혁신적이지. 그래서 와치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러나 쉽지는 않을 원래 것이다. 그 메모리하고 GPU CPU 메모리하고 그 로직이잖아요. GPU가 CPU가 됐든 얹히는 게 기술적으로 난점 많아서 쉽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따로 띄어난 게 HBM가 따로 띈 건데 다시 붙이기 이것이 얼마나 효율이 아니고 성공할지는 생산성 개발 말고 양산하는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삼성은 그렇게 시도할 만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1등인데. 아니 근데 1등이 아니라 이쪽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한테 너무 뒤지니까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압박을 받고 해가지고 막 자꾸 막 그러니까 맞아요.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무슨 들어가서 본딩할 때 MRMUF라고 자기네 특이한 거 만들고 12층 만들면서도 뭐 파워에 문제가 없으려고 하고 삼성 하이닉스도 뭔가 돌파구를 찾듯이 삼성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파트너를 인텔을 한 거예요. 인텔도 뒤에 한 거니까. 그래서 인텔의 CPU나 GPU나 뭐 이렇게 인텔 GPU는 없지만 이렇게 합작하는 게 할 수 있다면 좋죠. 실제 양산으로 갈지 그리고 그것이 될 법하면은 양산 대법하면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할 거예요. 같이 뭐 고민하겠지. 근본 기술이 없지가 않다고.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지가 않다고. 근본이 하이닉스하고. 있어. 알았어요. 둘 다 근본이 있는 걸로. 네. 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캐시 디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